안녕하세요. 영토학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영토학장T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분양가 상한제 영향, 재건축 거래 주춤, 신축 아파트는 강세. 2019년 7월 28일 연합뉴스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거래가 끊긴 반면 새 아파트의 몸값은 상종가를 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타깃인 재건축 단지와 달리 상한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가격 강세를 보이며 서울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이원화되는 모습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노후 아파트 값은 상승폭이 감소한 반면 새 아파트는 오름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 왜 그러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운영하는 부동산 영토학장 블로그에 영토학장 칼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써드렸어요. 왜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자, 그래서 영토학장 TV 유튜브만 채널을 구독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블로그 주소를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클릭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간략하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겠죠. 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사업 진행이 점점 더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사업 진행이 점점 더뎌지게 되면 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향후에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새 아파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해서 진행이 더뎌지면 향후에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신축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신축 아파트에 뭐가 부각된다? 희소성이 부각된다. 그래서 희소성이 부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신축 아파트에 몰리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신축 아파트에 몰리니까 사람들이 노후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값은 상승폭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예고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사를 통해서. 자,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 주택시장 매매 대신 전세. 왜? 2019년 7월 28일 뉴시스 기사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 확대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선뜻 매매에 나서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지금 원하는 그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고 더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에 나서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직장인 서영국 씨는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보증금 4억 1천만 원을 주고 연장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반값에 나온다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변 시세보다 싼 아파트,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니까 지금 현재 전세를 새로 다시 연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새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 서 씨는 고민 끝에 내 집 마련 꿈을 잠시 미뤘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까지 예고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서 씨는 올해 내 집을 살까 고민하다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지 청약의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 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가중되면서 주춤한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안정적인 전세시장은 전세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자, 물론 지금 전세값이 3주 연속 상승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전세값이 지금 상승하고 상황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이게 그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전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값이 강세를 보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로 써드렸어요. 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글로 써드려서 여기 보면 여기 시장 흐름 읽기에 들어가면 자, 실수요자 영토 확장 시장 흐름 읽기 실수요자 매매 대 전세 선택에 따라 서울 집값 운명이 결정된다. 자, 여기서 제가 글로 써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토 확장 TV 유튜브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자, 이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택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집값이 더 낮아진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당장 매매 대신 전세로 대기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많아지면서 전세를 연장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차의 기대감이 주택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는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421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상반기 서울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32만 9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자, 물론 상반기에 주택 매매 거래량보다 전월세 거래량이 더 많이 증가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무조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왜 그랬냐? 그동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계속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된 그런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전세 거래량은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부터 이제 발표하면 이 이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현상에 자, 뭘 하게 된다? 자,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일각에선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가 블로그에서 글로 써드렸어요. 이제 서울은 실수요자가 매매로 사느냐 아니면 나중에 싼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전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조정기로 들어서냐 아니면 집값이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느냐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런 블로그를 써드렸어요. 그 블로그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실수요자가 대거 전월세로 몰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전세 대란 현상이 생기게 된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송파 헬리오시티 등 서울의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로 청약 당첨은 로또라는 기대 심리가 점점 커져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를 연장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제가 블로그 글로 써드렸어요.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 전세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로 얻는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많아진다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대략 공급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 그래서 집주인들은 그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럼 시장에 전세 물량이 안 나오겠죠. 근데 실수요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가 싸게 나온다 하니까 나중에 그거를 분양받으려고 전세를 물려요. 그러면 시장에는 전세 물량이 안 나오는데 실수요자는 전세를 물리니까 어떻게 된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전세난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자,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 대출금리도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년 적금금리 1%대, 주택담보대출 2% 초반도 나왔다. 2019년 7월 29일 중앙일보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면 시중은행이 발빠르게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섰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조치다. 대출금리도 일부 하락하면서 이번 주 예금금리는 1%대 중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2%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자, 이렇게 금리가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예금금리도 내려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2% 고정금리 대안대출 4달 출시, 9억 이상 주택 배제, 2019년 7월 23일 중소기업 뉴스 기사요. 이 기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한 채 연 2% 초반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다음 달 나온다. 다만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처럼 소득에도 제한을 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자,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오죠.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아무리 대출 이자가 줄어들었어도 기존의 그 대출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 거의 70%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70% 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자, 지금 현재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가는 금액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70% 대출 받은 금액이 다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대환 대출을 해도. 그래서 갈아탈 수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갈아탈 수 있게 기존의 대출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대신 9억 이하만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매물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제 9억 이하 주택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다. 왜냐? 이제 대출 이자로 줄어들고 내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만큼 그대로 다시 연장해서 이자를 줄여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이자 부담이 줄었는데 굳이 집을 싸게 팔 이유가 없죠. 그래서 9억 이하 집은 이제 앞으로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 때문에 이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환용 정책 모기지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최근 금리 하락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 단기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금리를 기준 삼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해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대환은 연장과 달리 신규 대출인 만큼 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결국 기존 LTV DTI의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이 줄어든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걸로 바꾸려면 대출금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대출 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 저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모기지를 마련,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9억 이하 주택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상품은 현행 주금공 정책 모기지처럼 규제 강화전 수준의 LTV 70%와 DTI 60%가 적용된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다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형태의 중고정금리 상품도 대환 대상이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읽은 기사들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단기간 새 아파트의 풍선 효과는 생기다가, 새 아파트에 지금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잘 안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새 아파트로 몰리면서 새 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있다. 자, 이렇게 새 아파트의 풍선 효과가 생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기 시작하니까 새 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새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헌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로또 분양을, 새 아파트의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의 전세 대기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새 아파트 나올 때까지.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진행이 더뎌지니까 새 아파트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계속 이 사람들은 전세를 계속 연장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새 아파트 나올 때까지. 자, 그리고 자, 이제 양도세 중과로 팔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자,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집을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게 된다. 이에 시장의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특히 기존 대출금으로 대안대출이 가능한 9억 이하 부동산의 매물 부족 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그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내놓게 되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내놓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자, 보유세가 크게 오르게 되면 보유세가 부담이 돼서 내놓는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원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로 했었는데, 원래 3.25%까지 계속 올린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이걸 꺾은 거예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유세가 이제 점점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가고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보유세 부담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제 전월세에 전가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읽어볼게요.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것이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좀 돈이 좀 있는 그런 집주인들이죠. 이런 집주인들은 자, 전세 보증금 일부를 빼주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것이고,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받으면서 그 금액 가지고, 월세로 받은 금액 가지고 자, 재산세 내는 거예요. 그 종부세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전세나 월세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전세 매물은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실수요는 전세로 가서 새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자, 전세 수요는 그럼 계속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자,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다? 전세 매물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결국 뭐가 나타나게 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세난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전세난을 불러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그리고 이 전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제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전월세 상한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새 아파트 풍선 효과 생기지만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전세난이 이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